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장용훈 석사과정입니다. 금일 논문 세미나는 태블러 이미지 멀티모달리티를 주제로 정형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결합하여 학습하는 멀티모달 학습을 주제로 최근 연구 동향과 관련된 논문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2025년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 STIL과 하이퍼퓨전을 차례로 리뷰한 뒤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일 모달리티를 전제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단일 형태가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전자거래 분야에서는 제품의 이미지와 함께 제품의 스펙 정보가 함께 존재하고 제조 현장에서는 제품 표면 이미지와 공정 센서 데이터가 함께 나오고 의료 분야에서는 MRI 영상과 환자의 임상 기록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이 두 데이터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미지는 고차원의 비정형 데이터인 반면 정형 데이터는 저차원이면서 각 속성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정보의 이질성 때문에 단순히 두 데이터를 합치는 것만으로 좋은 성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멀티모달 연구에서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모달리티가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단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두 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것들 외로 오늘 소개할 두 편의 논문은 이질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하여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STR 논문은 준주도 학습 관점에서의 정보 손실을 막는 방법을 제안하고 하이퍼퓨전 논문에선 네트워크의 구조 관점에서 정형 데이터가 이미지 분석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25년 CVPR에서 발표된 STIL입니다. 이 논문은 레이블이 부족한 세미슈퍼바이즈드 사공에서 이미지와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기존 방법들은 두 데이터의 공통점만을 찾으려다 보니 각 데이터가 가진 고유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모달리티 인포메이션 갭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STIL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된 정보와 고유한 정보 모두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특징 분리를 하여 학습하는 방식과 모달리티 예측이 다른 경우에 합의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모달리티 정보를 분리하고 통합하는 DCC, 강화된 특징을 이용해서 합의된 결정을 내리고 수도 라벨링을 생성하는 CGPL,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일반화 성능을 끌어올리는 PGLS 세 개의 모듈로 크게 구성됩니다. 다음 장표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인 Disentangled Contrastive Consistency DCC입니다. DCC 모듈의 핵심은 공유 정보와 고유 정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MRI와 진단 기록에서 병의 진행도 같은 공유 정보는 서로 일치시키되 MRI만의 텍스처나 혈액 수치 같은 고유 정보는 섞이지 않게 정보를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정보를 가중합하여 DCC 모듈을 학습합니다. 이후 트랜스포머를 통해 이 분리된 정보들을 다시 상호작용시키거나 강화시켜 전체 특징과 고유한 디테일을 모두 가지는 풍부한 표현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모듈은 Consensus Guided Pseudo Labeling CGPL입니다. CGPL 모듈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수도 라벨링을 만드는데 이때 분류기간의 합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멀티모달, 이미지, 정형 분류기 3개가 모두 같은 예측을 하면 가장 신뢰하고 의견이 갈리면
신뢰도 높은 쪽을 선택하거나 업데이트를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라벨로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토타입 가이디드 라벨 스무딩 PGLS 모듈입니다. PGLS 모듈에선 클래스를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을 활용합니다. 모델이 만든 수도 라벨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가 특징 공간상에서 어떤 클래스의 중심과 가까운지를 따져서 라벨을 부드럽게 보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학습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우선 레이블 데이터와 레이블이 없지만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의 임베딩을 평균 내어 프로토타입을 생성합니다. 이후 임베딩 정보를 동일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게 학습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모델 예측값과 프로토타입 유사도를 통해 레이블을 보정합니다. 이런 일련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STIL은 분류를 위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및 표현 분리 로스, 프로토타입 유사도 로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업데이트 로스 등을 가중합하여 전체 모듈에 대해서 학습 진행합니다. 다음은 실험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합니다. DVM 데이터셋은 차량 이미지와 차량의 재원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브랜드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며 UK 바이오뱅크 데이터셋은 심장 MRI 이미지와 환자의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관상동맥을 분류하는 태스크와 심근경색을 분류하는 태스크, 총 2개의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평가 지표는 DVM 데이터셋은 테스트 애큐러시, 바이오뱅크 데이터셋은 AUC 지표를 사용하고 평가 시 준지도 학습을 가정하기 때문에 레이블 비율을 1%, 10%로 설정하여 실험합니다. 비교구는 지도학습, 자기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모델들을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제한 모델은 레이블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도 기존의 지도학습이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단일 데이터만 이용하여 학습한 모델 대비 큰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이미지와 정형 데이터 2개의 멀티모달 정보를 모두 사용하여 시너지가 크게 발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준지도 학습 모델군에서도 모든 태스크 레이블 비율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제한 모듈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한 결과이고 제한하는 DCC와 DGPL 모듈이 성능 기여의 핵심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벌레이션 스터디는 DCC 러스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 정보만을 사용한 경우, 분리된 정보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가 있는데 관상동맥을 분류하는 CAD에서는 공유 정보만을 이용한 로스를 사용해도 성능이 오르지만 심근경색을 분류하는 인프렉션에서는 공유 정보 로스만을 사용하면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이 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정보의 로스도 함께 사용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DCC, CGPL의 세부 기능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러 제한 방식이 있으나 성능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분류기의 합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합의 없이 단순 평균을 이용해서 레이블을 생성하는 경우 학습 시 노이즈가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인사이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한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 및 결과 부분을 시각화한 부분인데 분류기의 합의를 통해 생성된 수도 레이블의 품질이 학습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고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군집화 역시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클래스의 분류 결과에서도 다른 모델 대비해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MIA 2025에 게재된
기존 연구들은 이미지와 정형 데이터의 특징 추출 후 단순히 이어붙이는 스태틱 퓨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나이가 많으면 내 위축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라는 식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형 데이터를 단순히 입력이 아니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 하이퍼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이퍼퓨전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의 하이퍼 네트워크는 정형 데이터를 입력받아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아래쪽의 타겟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입력받아 예측을 수행하는데 이때 특정 레이어의 가중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단에서 생성되는 하이퍼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가중치를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게 설계했습니다. 하이퍼 네트워크는 두 가지 순서를 따르며 동적인 가중치를 생성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먼저 임베딩을 거쳐 저차원 잠재 벡터로 압축되고 여기서 다시 웨이트 헤드와 바이어스 헤드를 통해 가중치와 편향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화 방법입니다. 하이퍼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가중치는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해 학습 초기에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입력 데이터의 분산을 고려하여 역산된 분산 값을 적용하는 수학적 설계를 통해 학습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가중치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에서 모든 레이어를 제어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저자들은 엔트로피 분석을 통해 가장 민감도가 높은 위치인 하이퍼 레이어를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류기보다는 특징 추출기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저수준 특징보다는 고차원 의미를 다루는 딥 레이어에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로스 펑션에서는 L 레귤레이션을 보시면 하이퍼 네트워크 자체 파라미터는 규제하지만 하이퍼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가변 파라미터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환자 데이터의 특성을 따라 유연하게 변하면서도 학습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결측지가 많은 의료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결측된 값을 예측 값으로 채우는 Iterative Imputation과 결측 사실을 알리는 인디케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Uncertainty Aware 항상부를 도입하여 여러 모델의 예측을 합칠 때 엔트로피가 낮은, 즉 확신이 높은 모델의 가중치를 더 높게 반영하여 최종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실험 셋업입니다. 우선은 실험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며 리그레션은 UK 바이오뱅크 및 여러 소스에서 취합한 MRI 이미지와 환자의 성별 정보만을 이용하여 뇌 연령 태스크를 수행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ADNI 데이터셋으로 MRI 이미지와 환자의 유전 정보 및 통계 정보를 사용하여 알츠하이머 정도에 대한 분류를 진행합니다. 리그레션 태스크는 평가 지표로 MAE를 사용했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밸런스드 애큐러시 외 6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 진행하였습니다. 비교 모델로는 단일 모델리티 모델로 이미지 분야에서는 르즈넷, 정형 데이터는 MLP 사용하고 그리고 멀티모달 비교군 모델들에 대해서 비교 실험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UK 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브레인에이지 데이터셋 이용하여 리그레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19개 소스로부터 취합한 26,961개의 뇌 MRI 이미지를 이용했고 환자의 성별 조건만을 이용해서 하이퍼퓨전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일 성별의 이미지만을 학습한 모델 또는 남녀 구분 없이 혼합된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에서는 성능 오차가 크고 편향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한 모델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성별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해당 정보를 통해 가중치를 동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ADNI에서 제공하는 알츠하이머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미지는 3D 형태의 MRI를 이용했고 정형 데이터는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 9가지 특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스넷 블럭을 하이퍼레이어로 지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단일 모달리티 모델 및 필름이나다프트 방식을 퓨전한 모델 대비해서 다양한 지표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은 리그레션을 진행할 때 어떤 레이어를 하이퍼레이어로 지정하는 것이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실험 진행한 데이터셋은 UK 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브레인에이지 데이터셋 이용했습니다. 일단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하이퍼레이어를 지정해서 실험했고 결론적으로 리그레션 태스크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전체를 하이퍼레이어로 지정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때는 어떤 레이어를 하이퍼레이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ADNI의 알츠하이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험했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높았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이퍼레이어로 적용한 결과 이때는 성능이 하락했다고 하며 마지막 레지듀얼 블럭을 하이퍼레이어로 삼아서 진행한 경우에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복잡한 특징을 추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보다 특징을 요약하고 압축하는 단계에서 정보를 개입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일 리뷰한 STIL과 하이퍼퓨전은 정형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함께 사용한 멀티모달리티 기반의 연구입니다. 다만 두 개 방법론에 대해서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STIL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공통된 특징 및 고유한 특징을 활용하여 학습에 모두 활용함으로써 모달리티 간 정보 격차를 줄여 높은 성능을 확보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이퍼퓨전은 모든 모달리티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에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가중치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동적인 아키텍처를 제안했고 실험적으로 범용성을 입증하는 연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가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법 및 접근 방식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